영화에서는 기면증 환자가 의식을 잃고 완전히 쓰러지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손에 힘이 빠지거나 무릎이 꺾이거나 턱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입니다. 오늘은 낮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졸음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기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면증은 뇌 수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게으르거나 정신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면증의 원인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 뇌의 작동 시스템은 스위치처럼 깨어있을 때는 각성 모드, 잘 때는 수면 모드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각성 모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뇌 호르몬이 오렉신인데 기면증은 오렉신이 부족하여 수면과 각성이 불안정해지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각성 모드에서 쉽게 수면 모드로 넘어가고 반대로 수면 모드에서도 쉽게 각성 모드로 전환됩니다. 흔히 기면증 환자들은 밤에도 낮에도 잘 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수면 검사를 해보면 밤에도 수면 중 각성이 자주 발생하여 수면의 질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면증 환자에서 뇌 안에 오렉신이 잘 생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설이 있지만 아직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각성제를 적절히 사용하면 각성 모드가 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지 않도록 도와주어 일상생활에 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면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갑자기 잠에 빠지는 수면 발작과 심한 주간 졸림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생생한 꿈을 자주 꾸는 것, 흔히 가위눌림이라 불리는 수면 마비 현상, 잠들기 직전이나 깰 때 환각이나 환청을 경험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면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가 탄력 발작입니다. 탄력 발작은 웃거나 울거나 분노할 때와 같이 심한 감정 변화가 있을 때 몸에 힘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영화에서는 기면증 환자가 의식을 잃고 완전히 쓰러지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손에 힘이 빠지거나 무릎이 꺾이거나 턱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면증의 진단은 수면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보통 야간 수면다원 검사와 주간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를 함께 시행합니다. 야간 수면검사는 환자의 수면의 질과 양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목적이며 실제로 기면증을 진단하는 기준은 주간 수면 잠복기 검사, 흔히 MSLT라고 하는 검사로 결정됩니다. MSLT 검사는 야간 수면 검사가 끝난 후 오전 9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총 5번, 그러니까 오전 9시, 11시, 그리고 오후 1시, 3시, 5시에 걸쳐 20분씩 낮잠을 자도록 하면서 얼마나 빨리 잠이 드는지, 그리고 잠든 이후 꿈꾸는 렘 수면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진단 기준은 5번 평균 8분 이내에 잠이 들고 그중 2번 이상에서 15분 이내에 렘 수면이 확인될 때 기면증으로 확진됩니다. 과거에는 수면다원 검사나 MSLT 검사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컸지만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약 20만 원대의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기면증으로 확진되면 각성제 계열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약물은 모다피닐, 아모다피닐이 있으며 최근에는 신약인 와킥스가 개발되었습니다. 와킥스는 기존 약물과 비교해 부작용이 좋고 특히 탄력 발작에도 효과가 뛰어나 기면증 치료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와킥스는 경제성 문제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처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면증은 적절히 치료하면 비교적 증상이 잘 조절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만약 낮 동안 심한 졸음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피로나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므로 가까운 신경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